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 1928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가우디 1928의 첫 번째 장인 가우디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 페이지로는 31페이지예요. 첫 번째는 가우디가 다녔었던 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우디의 집안이 대장장이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법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옆에 집에 들릴까봐 좀 조그맣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얘기하니까 다 들릴 거예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가우디 1928 라이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생각해봤더니 제가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늘 서서 강의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앉아서 강의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앉아서 영상을 찍었더니 그냥 친구랑 커피숍에 있는 것 같이 그냥 수다를 잘잘잘잘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시작만 하면 30분을 넘겨버리는 거 있죠. 제가 원래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말이 빨라졌죠. 왜 말이 빨라졌냐면 제가 서 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가우디가 다닌 학교예요. 자, 보세요. 가우디가 처음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곳은 라파엘 팔라우가 운영하던 병원 내에 있던 학교였다. 이후에도 가우디는 레우스에서 경건주의 학교들, 에스콜라 피아스, 우리가 피아도사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들을 스페인에서 피아도사, 경건주의 학교라는 뜻, 에스콜라 피아스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이야. 스페인이 가톨릭이 99%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반교권주의 운동이 싹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사람과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제법 충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가우디는 경건주의 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 의무적으로 참석했었던 동정녀를 기념하는 소성모일도를 통해서 전례에 대한 감각 그리고 지식들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가정 성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6번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 안에 성가정 성당의 인면 안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교리,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거기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들이 정연한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건축물의 구조체계, 그러니까 구조체계상으로도 중요하고 힘있고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의 구조와 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우디의 별명 중에 제일 많이 불리는 별명 중에 하나가 아르키텍토 데 디오스, 그러니까 하느님의 건축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우디가 말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젊었을 때도 신앙이 좋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가우디는 젊은 날에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도 라폴수가 증언하고 있는 바 가우디는 댄디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어요. 가우디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늘 좋은 옷을 입고 늘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리세우 극장에서 나오는 시즌권으로 매번 그 공연을 보고 이런 것들이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우디가 실은 대장장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그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우디가 레우스에서 대장간을 팔고, 가우디 아버지가 레우스에서 대장간을 팔고 바르셀로나로 이사 왔을 때는 가우디 아버지는
대장간을 갖고 있지 않은 대장장이에요. 대장간을 갖고 있지 않은 대장장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나이 60 이상을 이렇게 계속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매진해서 시간을 보냈다고 되어 있고, 가우디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 만한 사람인 가우디의 형님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할 만한 나이에 곧장 죽었거든요. 가우디가 대학 졸업하기 1년 전이지요. 그래서 가우디는 학교 다닐 때부터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우디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프랙티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돈을 벌었어야지 될 정도의 경제 수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은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문화를 겪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의 입맛, 구스토, 그들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느냐 말하는데, 한편으로 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될 만한 이야기죠. 여튼 가우디는 젊어서는 가우디를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댄디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댄디 재미있죠. 그래서 가우디가 젊었을 때는 거의 반카톨릭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게 활자로 인쇄된 잡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우디가 무슨 길거리에서 성체성혈 축일인가 무슨 젊은 날에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요, 앞에 사제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자들을 보고 막 욕을 했다고 하는 활자화된 잡지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라풀스나 이런 다른 가우디 전기 저자들에 의하면 그 말은 악의적으로 버뜨려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가우디가 어려서부터 전례를 익힌 것은 이 에스콜라피에스, 그러니까 경건주의 학교들을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날 의무적으로 해야 했었던 소성모일도, 이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정보는 가우디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제가 따로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책의 원 저자인 라풀스가 원래 28년도 책에 가우디 성적표를 풀로 다 넣어놨어요. 안토니 비달 신부의 호기심 덕분에 이 신부가 정리해놨는가 보죠. 우리는 가우디가 레오스의 경건주의 학교에서 수학한 5년간의 성적표를 얻을 수 있었다. 1863년에서 4년. 그러니까 가우디가 5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 스페인 나이로 12살쯤 됐을 때죠. 12살. 그러니까 우리 학제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일 겁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표를 볼 거예요. 자, 1863년에서 4년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배웠네요. 초급, 보통, 성적, 그리스도 교리와 성서, 보통, 수학의 원리와 연습 아니라 수학 프랙티스 있죠. 문제 푸는 거, 낙제. 그리고 9월에 특별 제시험이 있었는데 또 낙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64년도부터 65년도의 학기에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배웠네요. 보통, 도형, 기하, 낙제. 9월에 특별 제시험을 봐서 보통 성적으로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초급,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가우디도 그리스 문화를 상당히 동경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우디는 지중해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지난번에도 언제 제가 가우디가 설계한 가스가로등 계획안 설명하면서 가우디는 우리가 그리스 원정대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튼 그리스어 초급을 배워서 괄목할 만한 성적, 그리고 기하학의 원리와 연습, 우수, 수학의 원리와 연습, 괄목할 만한 성적 이렇게 받았어요. 1, 2학년 때 수학, 기하학이 낙제였었는데 수학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공부해야겠다 생각했는가 보죠. 여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66년에서 67년 될 때는 심리학, 괄목할 만한 성적, 지리학과 일반 역사, 괜찮은 성적이고, 종교와 윤리학, 양호, 수사학과 시학, 양호. 마지막 해에 67년에서 8년까지 수학, 괄목할 만한 성적, 그리고 그리스도 교리와 성서, 이수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 매 학년에 기독교 교리를 매번 배웠고요. 가우디가
성가정 성당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도 아마 여기에서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성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제 성적을 나중에 공개한다고 그러면 되게 창피할 것 같습니다. 유이스 보넷은 가우디를 보고 뭐랬냐면, 그는 얼핏 쉬워 보이는 해법에 그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을 단 하나의 면으로 표현하는 조형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이끈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대장장이가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보일러나 냄비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한 덩어리를 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두드리면서 만드는 거죠. 그 대장장이가 만드는 입체라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하나 위에 하나를 덧붙인 게 아니라 하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이스 보넷 가리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의 면으로 여러 요소들을 덮는, 우리가 밀라주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라주택의 기둥, 엔타블레이처, 이런 수직 수평선들이, 고전에 있었던 선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흔적이 하나의 율동감 있게 파도치는 그 면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밀라주택의 이 면을 볼 때 유이스 보넷이 가리가 했었던 이 이야기가 떠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우디 유년 시절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우디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학교가 경건주의 학교. 방금 성적표에 나온 과목 이름으로 들어서 알 수 있듯이 매년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과목들을 이수했고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전례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갖고 수학,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학과 기하 성적이 낙제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제법 성적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유이스 보넷이 가리가 했었던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우디가 늘 설명하기로는 아버지의 작업장, 대장장이였죠. 대장간에서 보았던 그 작업이 내 건축에 영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이스 보넷 가리의 해설로는 그것이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오글오글하는 면이죠. 우글우글한 면으로 입체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작업과 가우디의 건축이 닮아있다. 가우디의 건축에 꿰뚫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저는 유이스 보넷 가리의 해설을 아주 존중하는 편입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